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한 1년 정도 제가 써온 바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캐논의 EOS R인데요, 오늘은 캐논 EOS 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얼마 전에 캐논에서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EOS R과 EOS RP 바디에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게 이제 AF 성능을 엄청나게 개선시키는 그런 업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고 실제 촬영에 투입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타사 못지않게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그 포커스 잡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촬영까지의 모든 그 전반적인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체감이 확 달라졌거든요. EOS-R 그전에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지만 더더욱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그러한 바디로 변한 거예요. A7M3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밸런스가 좋아서 그 바디를 추천을 했었다면, 이제는 EOS-R도 그 못지않게 메리트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EOS-R을 애초에 좋아했던 거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EOS-R의 그 C-로그의 컬러 색감이었습니다. 소니도 그 S-로그2가 있고 S-로그3가 있고 HLG가 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를 극대화시키면서 손해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컬러가 조금은 화사하거나,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컬러 보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컬러 보정만으로도 보기에도 딱 좋은 그러한 컬러를 뽑아주는 게 캐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C-로그 때문에 제가 EOS-R을 선택을 했던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캐논의 C-로그는 8비트용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논 로그예요. 그래서 내장으로 찍는 8비트 캐논 로그, 그리고 10비트 앞으로 찍는 캐논 로그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같은 8비터라도 제가 볼 때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손해를 보지만 여러가지 컬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제 입맛에 맞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 컬러라는 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상업 촬영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선호했었던 컬러였던 것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정을 하다 보면은 또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은근히 캐논 C-로그가 보정이 잘 먹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FHD로 찍더라도 비트 뎁스라고 하죠. 그 소니 같은 경우 4K가 100메가 mbps인데 100메가 정도 비트 뎁스로 찍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FHD가 150메가예요. 4K는 480메가고, 그래서 그 프레임당 정보가 조금 더 많은 캐논 측의 파일이, 코덱이 조금 더 보정을 했을 때 좀 더 잘 먹고 부드럽게 먹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보정이 먹히는, 그러니까 프레임당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할 때 잘 먹힌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체감인지 아니면은 어떤 제가 모르는 무엇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까지 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대만족하며 썼던 게 바로 캐논의 컬러, 캐논의 색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캐논을 좋아했었고 사람들한테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소니 같은 경우, 니콘 같은 경우,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FHD로 찍었을 때 뭐 120프레임을 지원을 한다든지 4K가 된다든지 스펙상으로, 숫자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필살기 같아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120p를 찍다 보면은 비트뎁스가 안 받쳐주고 8비트일 경우에는 초당 120장의 데이터를 이거를 압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압축이 많이 돼서 그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20p를 쓸 수는 있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쓰면은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못 써먹는 경우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스펙상으로서 뭐 제가 납품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4K를 최종 아웃풋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FHD로 최종 아웃풋을
렌즈를 납품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4K를 굳이 많이 쓰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캐논은 기본기가 탄탄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소니 같은 경우는 녹화를 눌렀을 때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촬영을 할 때 플립아웃 LCD 브이로그도 찍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랑 영상을 두 개 같이 찍는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세로 촬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세로 촬영일 때 캐논 같은 경우는 세로로도 LCD를 이렇게 플립이나 플립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세로 촬영할 때 그 LCD 뷰파인더를 보고 굉장히 잘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가로일 경우만 그렇게 돼서, 제 워크플로라든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촬영에 있어서는 캐논이 풀프레임 중에서 유일하게 6주막을 제외하고 제 니즈에 맞았던 그러한 바디였습니다. LCD, 후면 플립아웃 LCD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가 탄탄해서 녹화 누르면 바로 녹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조작이 굉장히 터치스크린으로 빨라가지고 저처럼 스피디한 촬영, 사진과 영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캐논의 EOSR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였던 건 뭐였냐면 렌즈였습니다. 렌즈. 캐논의 렌즈군, EF 렌즈군이 그 EOSR 그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넣으면 거의 네이티브 수준, 그러니까 캐논에서 만들고 캐논에서 어댑터를 만들고 캐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렌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EF 렌즈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네이티브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이티브 렌즈들을 다양하고 서드파티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렌즈 셀렉션 때문에 저는 캐논의 EOSR 바디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52만두라든지 EF 렌즈 중에, 지금 52만두가 100만원도 안 가요, 중고로. 0.2의 렌즈를 100만원 이하에서 구할 수 있는 렌즈 마운트는 어떻게 보면은 캐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0.2라든지 그런 골드 렌즈, EF 렌즈들을 포커스 나감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EOSR 시스템은 저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컸었고, 영상을 찍을 때 만투로 0.2로 개방시켜 놓고 찍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미러리스 바디에서 듀얼 픽셀 AF가 아니었으면 전혀 쓰지를 못하는, 매뉴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렌즈인데 EOSR에 물리면은 그거를 쓸 수가 있다는 점 자체에서 저는 무지막지한 메리트를 느꼈어요. 120프레임을 포기를 하고 그 외에 4K 풀프레임 리드아웃 이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다양한 화각과 밝은 렌즈들과 렌즈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캐논의 EF 마운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렌즈군이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처음 배울 때, 영상을 처음 배울 때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선 렌즈 투자, 후 바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디는 컴퓨터 본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좋은 게 나오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구성이 단순하고 잘 고장나지 않아서 사이클이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고, 또 오랫동안 가면 갈수록 또 뭔가 빈티지 렌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밸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밸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렌즈군이라서, 렌즈를 제가 EF 렌즈군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스템에 제가 쉽게 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캐논의 컬러, C로그의 보정의 편리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립아웃 LCD로서 세로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사용 속도감, 스피드, 기본기가 탄탄한 거의 캐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렌즈군이었어요. 자, 캐논이 그래서 요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타사에 뒤졌던 AF 시스템들을 지금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거를 저희한테 릴리즈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캐논이 조금 30p, 60p로만 갔었는데 24p를 올려주는 펌 업데이트를 다시 24p를 돌려준다는, 펌업으로 돌려준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논이 잘하는 건 정말 좋은 RF 렌즈군이죠. 고급 렌즈군 L렌즈 시리즈 RF로 나오는 렌즈들은 정말 제가 딱 보더라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좋게 잘 나와 있어서 정말 렌즈로는 탑을 찍은 그러한 렌즈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다는 점이 캐논이 왕자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캐논의 행보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EOSR 펌업과 맞물려서 EOSR을 추천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EOSR의 중고가를 보면은 굉장히 좀 경쟁력 있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부담이 되신다면 EOS RP도 캐논의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캐논 렌즈를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DSLR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5막3이라든지 5막4라든지 오드막 쓰셨던 분이라면 EF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캐논 EOS R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